안녕하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먼슬리 챌린지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메가전 소프트 강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올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구글 그룹웨어를 사용 중인 기업들이 지금 왜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보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들이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구글 워크스페이스만의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보안 기능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그룹웨어의 한계를 느끼고 계시거나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협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지금 왜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웨어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시스템이 바로 그룹웨어일 텐데요. 그 이유는 먼저 사용자 중심의 포털 서비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무직 직원들이 바로 포털 서비스에서 새로운 메일이나 또는 전사 공지사항들을 확인하고 또 다양한 지식들을 확인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 그룹웨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그룹웨어의 전자결제 서비스는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의사결정의 증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그룹웨어는 그 외에도 메신저, 캘린더 등 다양한 소통 도구와 협업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그룹웨어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그룹웨어의 한계를 느끼고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왜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Gmail 계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이 Gmail 계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메일과 캘린더 그리고 각종 문서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 작업을 하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다양한 도구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다양한 Gmail의 기능들이 기업용 버전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는 소통, 협업 도구들이 일반 컨슈머 계정, 즉 Gmail 계정에서 쓰시는 기능들을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기업에서 필요한 보안과 관리 도구들이 반영된 것이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는 이 소통과 협업 기능 이외에 데이터 그리고 AI 기능이 적용이 돼서 기업 사용자들이 보다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을 검토해야 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업무 연속성과 기능 간 유기적 연결성 부분입니다. 많은 시스템들이 그렇지만 각 기능들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업무에 맞춰서 해당 기능에 접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다양한 도구가 필요할 텐데 그 도구에 개별적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전체의 모든 기능이 웹 환경에서 각각 기능 간 유기적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도구들을 넘나들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의 통합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AI 기술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본적인 AI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업무 도구에 AI 기술이 반영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구글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도구인 제미나이가 구글이 개발한 워크스페이스에 모두 통합되어서 제공되기 때문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구글의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AI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베리어 프리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전 세계에서 공간에 또 언어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세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수준의 보안과 안정성 부분입니다. 구글은 방대한 규모의 인프라와 보안 전문가를 기반으로 강력한 보안과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통과 협업, 또 드라이브에서 문서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보안 환경 안에서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확장과 연계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산 솔루션, 외산 서비스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문화와 맞지 않다 또는 기업에 커스터마이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구글은 구글 자체의 에코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장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서드파티와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비저닝이라든지 또는 SSO 부분들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고 또 API를 통해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면 기업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섯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연속성과 기능 간 유기적 연결성의 가장 최고봉은 바로 Gmail입니다. 구글에서는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설계할 때 Gmail이 마치 그룹웨어에서 사용자 맞춤형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이 Gmail이 업무의 시작이자 가장 모든 도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도구들을 같이 연계를 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일을 쓰는 상황에서 채팅 서비스로 이동하거나 또는 스페이스로 이동하거나 또 화상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메뉴가 통합이 되어 있고요. 메일을 보면서 받은 메일을 내 타스크로 등록한다거나 또는 캘린더를 예약한다던가 하는 기능들이 이 Gmail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면서 다양한 도구로의 점프가 가능하고 모든 문서들이 링크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메일에서 받은 문서를 또 다시 링크로 문서를 확인하는 등 이 Gmail이 마치 포털처럼 다양한 콘텐츠와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Gmail 서비스는 이렇게 PC에서 보는 것랑 동일하게 또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서도 메일에 관련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미나이 기능이 또 Gmail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Gmail 메일로 업무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Gmail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챗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 구글 핵심 업무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앱이 무엇인가 라고 찍은다면 바로 챗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핵심 도구, 드라이브나 Gmail에서도 기능이 개선이 되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이 챗 서비스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기능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신저 서비스 이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특히 대화 중에 공유된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편집 화면이 나와서 대화 중에 이 문서를 편집을 한다던가 또 문서 편집 도중에 바로 실시간으로 대화가 필요할 경우 바로 화상회의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의 타이틀은 Gmail입니다. 이게 Gmail에서 챗에서 다시 문서로 또 화상회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시는 것이 바로 유기적 연결성의 예시 화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문서는 항상 실시간 공동 작업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신저에서 열었을 때도 이 문서 내에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문서 도구가 웹에서 모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드라이브의 닥스 안에는 다양한 스마트 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 칩이라는 것은 어떤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를 담은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파일, 사람 또는 일정 같은 것들을 이 닥스에 바로바로 삽입을 해서 닥스를 보시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 협업자들이 클릭 하나만으로 연결된 문서를 더 자세히 본다던가 또 일정을 확인한다던가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본다던가 하는 이런 업무들을 바로 이 문서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협업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컴포넌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체크박스로 투두 리스트를 관리하실 수도 있고 또 드롭다운 박스 같은 스마트 칩을 넣어서 프로젝트 일정의 상태를 관리하실 수도 있도록 이 닥스 기능에 다양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 공유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이브 그냥 컨슈머 계정만으로도 시트를 공유해서 같이 취합 업무를 한다던가 데이터를 같이 만든다던가 문서를 만든다던가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 기능 그대로 웹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플러스 같은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서 같은 프로젝트 문서함이라든지 또 회사의 지식 보관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 드라이브를 통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고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까지도 공유를 해서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 연결성 중에 업무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PC가 꼭 있어야 되느냐, 또 모바일 상에서 얼마만큼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인데요. 이 모빌리티 기능은 구글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고퀄리티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모바일에서 일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이 바로 보안인데요. 구글은 개인 프로필과 업무 프로필을 구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 프로필, 즉 워크스페이스에서 일을 하는 계정에서 만든 콘텐츠가 개인의 프로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MDM 기능까지 탑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협업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우리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AI 기술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AI 모델은 지금 현존하는 AI 모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AI 모델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런 제미나이 모델이 구글이 만든 워크스페이스에 그 모델이 속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계시다고 하면 지메일이나 캘린더,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쓰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쓰고 계시는 그런 핵심 앱들에 바로 제미나이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플러스 제미나이 프로라는 이 챗봇 서비스죠. 챗 GPT와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같이 부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라는 편집 도구가 추가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 LM, 최근에 지금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구 노트, 연구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핵심 앱에 AI 기술이 반영된 것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AI 도구까지도 지원하고 있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AI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또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앱스라는 핵심 업무 도구에 연결되어 있는 제미나이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메일과 닥스에서는 글쓰기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닥스와 슬라이드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에서는 업무 관리표라고 해서 테이블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기능들이 굉장히 향상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밑에서는 화상회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영상이나 사운드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 최근에는 실시간 번역까지도 제공이 되고, 또 자동 회의록을 만들어줘서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소요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즈. 그동안의 구글 서비스에서는 편집 기능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닥스, 슬라이드, 시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문서 편집 도구였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이 비즈라는 도구가 추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아울러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또는 고객한테 우리를 소개할 때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로 이 영상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영상을 작업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었죠. 근데 구글에서는 이 AI 기술이 반영된 영상 편집 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어떤 행사 스케치를 작성한다던가 또는 교육 자료를 만드실 때 간단하게 이 비즈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미나이 프로라는 도구입니다. 이건 이제 챗 GPT와 대응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로 질문을 하거나 지시를 했을 때 답변으로 컨텐츠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기능 이외에도 여기에는 제미라고 해서 페르소나를 미리 정해두고 그 페르소나가 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영업사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특정 분야, 나는 공공 분야의 영업사원이다 또는 게임 분야의 영업사원이다 라고 할 경우 항상 고객들과 만나기 전에 오늘은 무슨 이야기로 이 대화를 시작할까 고민하실 텐데요. 그런 영업사원이라는, 나는 10년 동안 공공 영업을 해왔던 영업사원이다 라는 그런 페르소나를 이 제미라는 기능을 통해서 구글 앱에 반영을 해두고요. 제미나이 앱에 반영을 해두면 항상 외근을 나가기 전에 이 앱에게 오늘은 어느 분을 만나는데 이 기업의 담당자와 어떤 내용으로 소통을 하면 좋을까? 처음에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좀 줘 라고 하면은 제미나이 프로의 이 앱이 이 페르소나 관점에서 대화의 소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페르소나를 지정해서 그 지정된 페르소나에 질문을 하고 답하는 기능들이 바로 잼이 있고 그런 잼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딥 리서치라는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딥 리서치는 전문가가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될 만한 그런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로 이 제미나이 프로 앱에서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는 문서 작업, 제미나이와 같이 문서 협업을 하고 또 웹페이지나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를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는 HTML 코드 자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기술 블로그를 운영한다던가 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 LM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최근에 많은 이 사용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목받고 있는 기능이고 구글에서는 이 기능을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자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0개의 소스를 넣어서 이 노트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노트북 소스를 넣어주면은 그 소스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나 또 제미나이의 이 대화형 서비스,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를 쓰실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할루시네이션, 즉 거짓말,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두려움이거나 아니면 또 그것 때문에 좀 이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이런 챗봇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챗봇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이 들어갔었는데요. 이 노트북 LM은 내가 제공한 소스 내에서만 답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개발자나 또는 버텍스 AI나 이런 도구들, API를 활용해서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노트북 LM에서 노트북을 만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만의 규정이나 정보들을 넣어서 마치 챗봇 서비스를 만들듯이 이 노트북 LM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노트북 LM의 오디오 계열 생성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그 데이터의 소스에 대한 요약을 팟캐스트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이 데이터를 넣고 오디오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운전할 때 듣는다던가 또는 짬이 날 때 틀어놓고 이해를 하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CEO나 시간이 없는 임원분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비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비즈는 보시는 것처럼 마치 슬라이드를 편집하듯이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편집을 할 때 공동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 비즈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슬라이드처럼 작업을 하시면서 내 동료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 같은 기능입니다. 보통 영상 편집 작업은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었고 그 영역에 전문가들이 작업이 끝난 데이터를 일반 사용자나 아니면은 상사들이 보면서 텍스트를 바꿔달라, 오타가 있다, 변경해달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편집자는 또 그걸 가져다가 또 개인이 편집하고 또 내고 편집 요청을 또 하고 했었는데 비즈는 공동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작업하면서 오타도 고치고 내용도 수정해가면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처음 만드실 때 동영상이다 보니까 클립 동영상 같은 게 많이 있어야 동영상을 풍성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올해에 구글 I/O에서 발표된 베어3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를 가지고 영상 작업을 하실 때 베어3 모델을 적용해서 클립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적용하시게 되면 보다 풍성하고 또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베어리 프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해외 글로벌로 진출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구축했던 그 고객분들도 한국보다 해외 사업장에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국내에서 구축한 그룹웨어 서비스를 쓰고 있어서 국내 직원들끼리는 소통과 협업 그리고 메일 확인 이런 것들이 용이한데 해외 직원과 소통할 때는 스카이프나 왓츠앱 같이 다른 도구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룹웨어는 그대로 둔 채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추가로 도입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전사 글로벌에 퍼져 있는 직원들과 실시간 협업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아마 글로벌 진출을 고려하시는 기업이나 이미 진출을 했는데 소통이 어려우신 기업에서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을 검토해 보시고 전 글로벌에 있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수준의 보안 안정성인데요. 이렇게 3중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주권을 고객한테 제공을 해서 데이터나 운영 주관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뒤에서 엔터프라이즈 보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텐데요. 그때처럼 기기 관리 또는 데이터 손실 방지, DLP 기능들이 충분히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보안 위협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AI 위협 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메일에서
다양한 그 PC나 위협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방어 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어 체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치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9.9% 이상의 스팸, 피싱 시도, 그리고 머레이가 차단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메일에서는 실제 다른 보안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보다 평균적으로 2배 더 많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에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라는 이 위협을 탐지되지가 않았다는 점이 또 보고가 된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글로벌 수준의 보안이다 라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 구글이 얼마만큼 안전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비스의 확장과 연계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크게는 구글의 생태계 그리고 서드파티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의 생태계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앱시트입니다. 앱시트는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노코드 플랫폼입니다. 노코드 플랫폼을 가지고 앱을 만드는 작업과 일반적으로 과거에 전통적인 앱을 개발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자면 전통적으로 앱을 개발하려면 서비스의 기획, 설계,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 디플로이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앱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텐데요. 앱시트는 짧게는 정말 몇 시간 이내에 앱을 만들고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해외 기업에서는 이 현장의 업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 앱을 통해서 현장의 사용자들이 바로바로 데이터로 전송할 수 있도록 이런 앱시트로 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앱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임 관리, 그다음에 근태 관리, 각종 게시판이라든지 또 자산 관리 같은 작지만 꼭 필요하고 데이터화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바로 앱시트로 무료로 사용하시면서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크롬 OS라는 것도 이 구글 생태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윈도우라는 OS를 써왔는데요. 그만큼 오래되다 보니까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보안 위협에서 또 대응하기 위해서. 하지만 크롬 OS는 구글이 만든 OS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바이러스 공격과 랜섬웨어로부터 내장된 보호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 보호가 굉장히 잘 되고 또 이런 공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는 OS입니다. 만약에 기기가 있다면 기존의 윈도우 기기에 플렉스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크롬북이라고 해서 별도의 그런 기기를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롬 OS 사용하시게 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관리하시면서 기기 관리와 보안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보실 수 있고요. 회의실이 많고 또 관리해야 될 대상이 많다면 밋 하드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별로 설치를 해서 회의실 예약과 또 이 회의에 대한 송출 이런 것에 또 유연하게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서드파티 서비스와 연동 부분인데요. 많은 서드파티 솔루션에 대해서 이미 프리 인테그레이티드 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프리 인테그레이트 된 서비스에서는 유저 프로비저닝, 오토 프로비저닝까지 가능하고 SSO도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룹웨어에 좀 한계를 느끼고 계시거나 이 보안의 안정적인 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왜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AI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파트너는 바로 구글입니다. 수년간 AI 연구, 제품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15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글로벌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특히 AI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근본적인 논문을 구글이 냈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실질적인 서비스 런칭하는 시기는 굉장히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구글이 이만큼 안정성, 보안성, 그리고 신뢰성을 가지고 AI 서비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더 늦어져서 이제서야 지금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책임감 있게 AI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할 데 없는 보안과 신뢰성, 이 부분이 구글을 선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룹웨어를 사용하시는 기업이라도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지금 직원들의 AI 역량 향상과 또 우리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존 소프트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강원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실전 도입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직원 2,3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이라고 하면 메일, 일정, 그리고 게시판, 전자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웨어를 사용합니다. 이 과거에는 이 그룹웨어만 있으면 협업 기능에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최신 협업 도구의 화상회의, 드라이브, 그리고 문서 도구와 같은 최신 실시간 소통 기능과 협업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제미나이와 같은 협업 생산성을 한 단계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생성형 AI 기능이 기본 제공되면서 이 그룹웨어와는 기능적, 생산적 측면에서도 매우 격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그 그룹웨어 담당자분들이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실 때, 도입을 검토하실 때 필요한 이 현황 분석과 계획하는 방법, 그리고 이 구축 기술과 데이터 이관 방안, 그리고 변화관리 방안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과장된 그 사진이긴 한데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오랫동안 사용해온 그룹웨어 한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받은 편지함은 보통 스팸 메일 많이 쌓여가지고 중요한 메일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신문에 또 스팸 관련된 사고 메일이 오면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과 같이 이 회사에서 이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이 회사의 문서가 바깥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업무 파일은 개인 PC와 그리고 여러 시스템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퇴사하게 되면 그대로 없어지기 일쑤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시스템이 낡아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메일 확인, 결제 요청, 그리고 자료 검색을 위해서 여러 메뉴를 클릭을 하죠. 이렇게 여러 메뉴를 오가면서 발생하는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 그리고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매주 낭비하고 있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이전의 복잡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려움을 가장 큰 장애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이 기술이 아니고요. 이 명확한
전환 전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옮길지에만 집중한 나머지 왜 전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로의 전환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IT 사업이 아니라 이 성공이 보장된 그런 비즈니스의 혁신 과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 막연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실행 계획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3단계 실전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을 좌우하는 사전 준비와 계획 단계입니다. 네. 성공적인 전환의 첫걸음은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에제이즈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유 자산을 목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조직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이 진단은 3가지의 핵심 관점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관점입니다. 이 데이터 관점에서는 정량적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쓰는 메일의 데이터 용량이 총 몇 테라바이트야? 그리고 전자결제에서 10년 동안 쌓인 건수가 총 몇 건이야? 그리고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실의 데이터량이 얼마나 되지? 이렇게 이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이전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회사의 정보 자산 규모와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이 기존 그룹웨어가 업무 흐름이 아니고 이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입사자 온보딩이라고 하는 하나의 업무를 진행할 때 인사팀, 그리고 IT팀, 협업부서는 각각 어떤 시스템에 어떤 메뉴를 사용해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지? 그리고 추가 신청을 할 때도 이런 간단한 전자결제조차도 몇 단계를 거치고 또 병목이 어디서 발생이 될지 이렇게 우리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도식화해 보면 중복되거나 그리고 불필요한 단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용자 관점입니다. 기술 도입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전 직원의 평균적인 IT 활용 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심리적 저항감이나 수용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간단한 설문조사나 부서별 인터뷰로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이후에 수립할 변화 관리, 그리고 교육 계획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에제이즈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현 상황을 파악을 했으면 다음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미래, 즉 투비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를 구체적이고 그리고 측정 가능한 목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먼저 정량적 목표, 즉 KPI를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 수신율 90% 감소, 그룹웨어 및 관련 솔루션 유지 보수 비용 30% 절감, 전환 후 6개월 내에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20% 향상, 이런 식의 명확한 수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월 평균 부서 간 공동 편집 문서 수 50% 증가, 화상회의 시간 40% 증가, 이런 식의 협업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KPI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KPI는 우리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진에게 이 사업의 결과를 보고할 때 이 사업의 타당성과 성공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표가 또한 됩니다. 다음으로 정성적인 목표도 또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 간 정보의 벽을 허물고 투명한 협업 문화 조성, 그리고 불필요한 보고와 승인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의사결정 속도 향상, 그리고 AI 기반의 업무 자동화를 위한 기술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토대 마련, 이런 식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투비 목표는 에제이즈 분석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직접적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이 되어야 합니다. 즉 데이터 파편화라고 하는 문제를 통합된 정보 자산 관리라고 하는 목표로, 그리고 반복적인 수작업이라고 하는 문제를 업무 자동화라고 하는 목표로 전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워크스페이스 도입을 고려할 때 이 사업 역량이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문제입니다. 좋은 파트너는 단순히 이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그런 리셀러가 아니고요. 기술의 전문성, 데이터 이관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업무 도구인 워크스페이스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업무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이 워크스페이스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파트너를 선택할 때 다음 4가지의 기준을 반드시 좀 확인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검증된 전문성과 기술 자격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사가 구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전문 분야, 그리고 전문성, 인증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이 워크 트랜스포메이션, 엔터프라이즈 스페셜라이제이션 같은 이 워크스페이스 파트너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구글 인증 보유 여부는 이 파트너 간의 기술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의 척도입니다. 또 유사산업군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와 비슷한 규모의 산업군에 속한 기업의 전환 사업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파트너에게 구체적인 고객 성공 사례하고 레퍼런스를 요청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성공 케이스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이 성공 보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 관리 역량이 있는가입니다. 이 기술적인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량입니다. 이 파트너가 체계적인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변화 관리 컨설팅 방법론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서 조직, 문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 산업별 특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금융, 제조, 유통 등 각 산업은 고유한 업무 프로세스와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는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을 마쳤다고 하면 이제 전사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이 IT팀 같이 혹은 TF팀 같은 작은 규모의 그런 파일럿 그룹을 운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파일럿 운영은 단순히 기술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변화에 대한 조직의 막연한 불안감을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이 파일럿 그룹은 이 새로운 도입에 대한 그런 기술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요. 그 다음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얼리 어댑터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부서의 직원들을 포함시켜서 다양한 관점의 피드백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일럿 그룹이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공 스토리는 그 어떤 홍보 자료보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들의 긍정적인 입소문은 전사 확산을 위한 최고의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조직의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그런 변화 수용도를 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 구축 및 데이터 이전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축 및 전환 단계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데이터 이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 데이터인 메일, 일정, 주소록은 어떻게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까요? 데이터 이관은 크게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이 제공하는 데이터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구글 관리자 콘솔에서 제공하는 구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MS의 익스체인지,
그리고 아이맵 기반의 메일들, 그리고 다른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들도 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워크스페이스의 이관을 위한 전문적인 이관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대량의 그런 데이터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이관 도구를 위해서 빠르고 또 신뢰성 있게 이관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기존 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의 회사의 중요 자산인 문서와 파일이 특정한 개인의 PC 혹은 부서가 가지고 있는 웹하드에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핵심 기능인 이 공유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내 드라이브와 공유 드라이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에 있습니다. 내 드라이브의 파일은 개인의 소유지만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파일과 폴더는 개인이 아닌 팀과 조직 전체에 귀속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직원이 퇴사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 공유 드라이브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며 그리고 업무의 요소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실과 ECM, NAS의 이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기존의 복잡한 폴더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부서별, 그리고 프로젝트별, 그리고 업무 기능별로 이 새로운 공유 드라이브의 폴더 구조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각 공유 드라이브와 폴더별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세분화해서 설정합니다. 총 5단계의 체계적인 권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업무 보안과 협업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계획된 구조와 권한에 따라서 이 전문 이관 도구나 아니면 수동 이관 방식을 통해서 이 새로운 데이터를 공유 드라이브로 이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까다롭게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기존 그룹에 쌓여있는 방대한 양의 전자결제 데이터입니다. 이 복잡한 결제선 정보하고 그다음 첨부 파일에 얽혀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죠. 이럴 때 이 모든 데이터를 이전해야 된다. 이러한 좀 생각에서는 벗어나가지고 보존 및 검색을 목표로 해서 이 아카이빙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 전용 아카이빙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기존 그룹웨어 시스템을 일정 기간, 1년이든 2년이든 읽기 모드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결제 문서가 필요하면 과거의 시스템 접속해서 보시게끔 그렇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PDF, CSV 파일로 백업 후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 완료된 모든 결제 문서를 결제 이력 정보가 포함된 그런 PDF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백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PDF 파일들은 체계적으로 책임해서 검색이 용이한 전용 공유 드라이브에 보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네. 과거 데이터는 위와 같이 아카이빙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자 결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동이 되는 그런 전문 결제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구글 드라이브의 첨부 파일을 바로 첨부해서 기환하고요. 그 다음에 Gmail을 통해 가지고 결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연동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다양한 시스템하고 연동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업무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할 때 그 업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동 방식은 통합 인증입니다. SSO를 구성하면 기존 사내 시스템에 한 번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워크스페이스에 로그인되어서 모든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정 관리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HR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신규 입사자가 HR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바로 구글 계정이 생성이 되어지고 또 퇴사가 처리가 되어지면 계정이 자동적으로 정지되거나 삭제됩니다. 이를 오토 프로비저닝이라고 부르고요. 이 IT 관리자가 수동으로 계정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없애줍니다.
네. 또 성공적인 서비스 전환 프로젝트는 기술 가치 자체뿐만 아니고요. 사람의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화 관리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단순히 언제부터 시스템이 바뀝니다. 통보하는 것은 좀 안 좋은 케이스고요.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고 기대감을 조성하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 한 달 전에 왜 이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회사와 직원 개인이 얻게 될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소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픈 보름 전에는 구체적인 전환 일정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함께 새로운 업무 환경을 미리 보여주고 또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소통을 진행합니다. 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퀵 스타트 가이드를 공유하고요. 또 보통 짧은 팁 영상도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라는 메시지로 또한 사용자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소통 방식도 사용을 합니다. 네, 당일입니다. 당일에는 새로운 업무 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하고 그리고 헬프데스크 지원 채널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지원을 진행합니다. 네, 변화 관리의 두 번째 핵심은 직무 및 수준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이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는 지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등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핵심 정책에 대한 필수 교육 내용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팀장, 관리자급 대상이라고 하면 공유 드라이브를 활용한 팀 자료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글 미트를 통해서 회의 운영하는 방법들, 그리고 구글 닥스에 댓글 다는 방법들, 이렇게 이 팀원들과 협업,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심화 교육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경영진 대상이라고 하면 항상 바쁘시고 이동 중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실시간 보고 확인, 그리고 구글 시트를 활용한 대시보드와 이 모니터링, 그리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핵심 기능 위주로 간결하게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체계적인 소통과 교육이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고 하면 그 변화를 조직의 문화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구글 가이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챔피언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변화 관리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 내에서 이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가이드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료들의 학습과 적응을 돕는 내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선발된 가이드들에게 일반 사용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심화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소통방도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기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보상 체계도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구글의 가이드는 단순한 기술 지원 인력이 아니고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조직 전체에 퍼뜨리는 그런 변화의 촉매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단계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용자 확산 및 업무 혁신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시스템 전환이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스템의 가치 창출은 바로 이 전환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공적인 도입을 넘어서 직원들이 새로운 도구를 잘 활용하도록 만드는 단계가 바로 3단계, 확산 및 혁신입니다. 네. 첫 번째가 데이터 기반으로 활용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서가 공유 드라이브를 가장 활발하게 잘 썼을까? 그리고 사용자당 월 평균 화상회의 횟수는 몇 번일까? 그리고 이런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지원이 더 필요한 부서가 식별이 되고요. 그리고 맞춤형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활용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이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달의 협업 우수 부서, 워크스페이스 파일 유저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 요소로 도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내 뉴스레터라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유용한 팁이라든지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글 시트 피벗 테이블 마스터하기, 구글 앱스트로 간단한 업무 앱 만들기 와 같은 그런 특정 주제에 대한 심화 교육 세션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더 깊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네, 구글 워크스페이스로의 전환이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업무 혁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이제 새로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AI 비서 제미나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정보의 요약과 초안 작성, 데이터 분석과 같은 이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혁신의 두 번째 주제는 구글 비즈입니다. 이 구글 비즈는 영상 제작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 짧은 시간에 전문가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규 입사자를 위한 회사 소개 영상, 그리고 신제품 기능 데모 영상 등의 것들을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훨씬 몰입감 높고 효과적인 그런 영상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AI 혁신의 마지막 퍼즐은 노트북 LM입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활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밑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노트북 LM의 소스로서 알파 프로젝트에서 진행됐던 모든 보고서, 그리고 모든 회의록, 그리고 관련된 산출물을 PDF라든지 구글 닥스 형태로 노트북 LM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 5년간 진행된 알파 프로젝트의 모든 보고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주요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요약해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얘가 보고서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라게 그 분석을 해주고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노트북 LM이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듯이 이 답변에 보시면 이 답변의 근거가 된 원본 문서의 특정 페이지라든지 인용 구조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능은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 플로우 기능이고요. 이 에이전트 빌더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구글 다음과 오른쪽에 보시면 AI 기술의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AI 기술은 2단계인 생성형 AI 쪽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린 이 플로우는 올해 4월에 구글에서 구글 엑스트에서 발표된 그런 AI 기술이고요. 3단계, 그 차세대 AI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라든지 노트북 LM, 비즈 같은 것들은 컨텐츠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AI 기술인데요. 이 플로우는 좀 더 이제 기술이 진화가 되어가지고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그런 그 에이전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를 설명을 드리면, 그 구글의 양식을 통해서 사용자의 피드백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제미나이가 그 피드백을 분석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요약해주고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의 그런 우선순위를 회사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결과를 이 구글의 스페이스에 포스팅하는 그러한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은 아마 올해 내에 정식 기능으로 탑재가 될 거고요. 이 플로우 기능이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오게 되면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협업 업무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커넥터가 추가가 돼서 워크스페이스뿐만 아니고요. 지라라든지 세일즈포스 같은 그러한 다른 사스 서비스와도 이 에이전트로 연결이 돼서 이 자동화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로의 전환이 단순한 툴 교체가 아니고요.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전략적인 과정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로 성공적인 여정을 위한 3단계 핵심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도입 프로젝트는 성공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저희 메가전 소프트와 제가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국내에서 어느 파트너사보다 더 많은 구축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파트너라고 이제 자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메가전의 특징은 타사에 없는 그런 변화관리 전문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직을 통해서 올해부터 기본 기능으로 탑재가 된 그런 제미나이에 대해서 고객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미나이 변화관리 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객사분들이 굉장히 큰 만족을 주시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혹시 뭐 검토할 사항들이 있으시게 되면 언제든 연락을 드리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전 소프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유닛의 변성훈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단순한 협업 도구를 넘어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어떻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고도화된 보안을 제공하는지 실제 기능 중심으로 소개하며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구글의 AI인 제미나이의 보안성도 다루며 그 외의 AI 기반 데이터 분류, 클라이언트 사이드 암호화, DLP, 접근 제어 등의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보안 측면에서도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앱만 해도 하루 평균 3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디바이스, 네트워크, 위치에서 조직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악성 공격자의 공격 표면이 넓어지고 회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지점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레거시 시스템은 잦은 업데이트 패치가 어렵고 확장성도 낮기 때문에 위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조직의 92%가 최근 1년간 피싱 공격을 받았고 이 중 86%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선제적인 방어, 가시성, 통합된 정책 관리가 필요합니다. 협업의 본질은 공유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공유는 곧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권한 기반의 문서 공유 기능을 제공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퇴사자나 외부 협력사를 통해 데이터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된 파일이 관리되지 않거나 만료기간 없이 외부에 열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클라우드 기반이 주는 장점을 살리되 외부 공유나 퇴사자의 접근을 정책 기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제어 기능과 로그 추적, 접근 제한 옵션을 제공하며 이후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보안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보안 대시보드, 사용자 인증, 단말기 제어, 이메일 디킴 발신 인증, 민감 정보 유출 방지, 그리고 디스커버리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두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스탠다드 플랜에서는 기본적인 접근 제어, DLP, 볼트 기능 등을 제공하고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플랜에서는 이메일 샌드박스 기능, 클라이언트 사이드 암호화, S마임 관리자의 이메일 헤더 조회 등과 같은 고급 보안 기능까지 포함됩니다. 이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보안 아키텍처는 단순한 메일 드라이브 수준이 아닌 조직 전체 보안 정책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글 볼트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보존 및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데이터를 별도로 백업하지 않아도 Gmail, 챗, 드라이브, 내의 정보를 볼트를 통해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색하거나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존 정책, 리텐션, 검색 및 내보내기, 디스커버리 기능을 통해서 법무팀, 감사팀과 같은 준법 감시 부서 등에서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클라우드 기반이라 관리 부담이 없고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 내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볼트는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업무는 더 이상 사무실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개인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어디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운 접근이 곧 보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크롬 브라우저 및 크롬 OS 기기, 애플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기기, 혹은 태블릿 컴퓨터 기기, 윈도우즈 컴퓨터 기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엔드포인트 기기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된 디바이스만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접속을 허용하거나 로그를 통해 특정 기기의 활동을 추적하거나 혹은 분실된 기기에 대해서 원격으로 관리자가 초기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별도의 보안 솔루션 없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콘솔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을 디바이스 수준까지 확장하는 강력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환경은 특히 보안에 취약합니다. 외부에서 접속이 잦고 BYOD, 자신이 직접 회사에 가져온 기기까지 포함되면 관리 복잡도도 매우 높아지죠.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고급 MDM,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직장 프로필을 생성해서 개인 프로필 영역과 완전히 분리된 스마트폰 기기 내의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개 영역 간에는 스토리지 저장 공간이 하드웨어 내에서 논리적으로 분리되어서 서로 데이터가 이동될 수 없습니다. 직장 프로필 공간에서는 관리자가 특정 앱을 강제로 설치를 금지하거나 사용자가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앱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용자가 스크린샷을 못 찍게 하거나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를 금지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리자가 원격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 콘솔에서 사용자의 직장 프로필 영역을 완전히 초기화해 버릴 수 있습니다. iOS 또한 구글 디바이스 폴리시 앱을 설치하도록 강제하여 사용자의 기기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와 유사한 방식의 통제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MDM 정책을 활용하면 업무는 안전하게, 개인은 자유롭게 라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기능을 통해 모바일 보안이라는 숙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보안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텍스트 어웨어 액세스, 약칭 CAA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접근하는 상황에 따라서 리소스 사용 여부를 동적으로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회사 기기가 아닐 경우에 접속 차단, 허용된 IP 범위를 벗어난 접속은 제한, 지정된 위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지정된 위치가 아니면 접속 차단, 사용자가 특정 OS 기기를 사용할 시에 접근을 차단, 이렇게 등의 굉장히 세밀한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누가 접속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접속하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VPN 기반의 접근 통제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강력한 보안 모델입니다. 조직이 커지고 부서나 계열사가 많아지면 어디까지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트러스트 룰즈, 즉 신뢰 규칙을 제공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공유 정책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신뢰 규칙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조직 단위 혹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내의 구글 그룹 단위로 외부 공유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팀은 마케팅팀과는 공유가 가능하지만 외부와는 불가능하다. 연구소는 내부 직원 간에만 공유가 가능하다. 마케팅팀은 특정 외주 업체와만 공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케이스별로 조건을 나눠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신뢰 규칙을 통해 외부 공유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부서 간 협업은 유지하는
균형 잡힌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유 범위를 조직의 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보안 기능 중 하나인 DLP,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즉 데이터 유출 방지 기능입니다.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를 사전에 탐지하고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첫째로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규칙을 생성합니다. 둘째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해당 정규 표현식을 통해 데이터를 스캔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에 걸리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관리자가 지정한 액션을 취합니다. 설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액션이 가능합니다. 민감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외부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 혹은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던가, 혹은 바로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 및 감사 로그를 생성하는 등의 액션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규 표현식 기반의 맞춤 규칙 설정이 가능하여 우리 조직만의 고유한 보안 요건을 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드라이브 DLP와 함께 드라이브 라벨 기능과도 연계돼서 문서의 등급과 외부 공유 보안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구조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DLP 기능은 구글 드라이브를 지금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동일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지메일이나 구글 채팅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제공하는 라벨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기능을 보안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가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외부 공유 불가라는 라벨이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문서를 외부에 공유해야 한다면 저희 서드파티 업체의 별도 애드온 서비스인 드라이브 외부 공유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등급을 하향 조정한 후에만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밀로 분류된 문서는 아예 내 외부 문서 공유를 금지하고, 제한적 공개 문서는 프린트, 복사, 다운로드만 금지하고, 내부 공개 문서는 외부 공유만 금지하고, 공개 가능 문서는 자유로운 공유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서의 민감도에 따라 기능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라이브 라벨 기능은 DLP 혹은 AI 기반 분류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화된 문서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 라벨을 어떤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문서 등급을 평가하는 항목과 기준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등급을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혹시라도 이러한 문서 등급 정책이 존재하시는 경우에 드라이브 라벨을 활용하시기에 매우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산출된 문서 등급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드라이브 라벨로 적용됩니다. 관리 콘솔에서는 배지 형태의 라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지라는 것은 드라이브 UI 내에서 파일의 색상과 텍스트를 통해 가시적으로 쉽게 어떠한 종류의 파일인지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DLP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라벨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 내의 파일이 특정 패턴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패턴이 만약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중복 없이 100회 이상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 패턴을 정규 표현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지된 파일은 내부 공개라는 배지 라벨이 자동으로 붙게 할 수 있고, 이 파일은 회사 외부로 공유가 불가능하도록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제부터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최근 기능 중 하나인 AI 분류, 즉 AI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 라벨 분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린 정규 표현식 기반 DLP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플랜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일단 자동 분류를 위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AI 모델이 알아서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여 데이터에 라벨을 붙여줍니다. 사용자가 문서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AI가 문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예를 들어 기밀, 제한적 공개, 외부 협력 사용 등과 같은 사전 정의된 라벨을 적절하게 알아서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이후 이 라벨을 기반으로 DLP나 외부 공유 정책이 자동으로 연결되므로 사용자나 관리자 개입 없이도 보안 정책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기밀로 분류한 문서는 자동으로 외부 공유가 차단되고 문서 복사, 프린트, 다운로드가 제한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기업은 문서 생성 시점부터 보안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업무 생산성과 보안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은 구글의 엔진이 문서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라벨을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학습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습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조직에서 실제 사용되는 문서 유형에 따라 라벨을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밀, 외부 공유 가능, 내부 전용 등과 같은 라벨을 정의합니다. 그 후 라벨별로 문서를 수집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만든 문서여야 하며 가데이터면 안 됩니다. 학습에 사용할 때는 실제 문서를 사용해야 하며 미리 적절하게 사전에 분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집된 문서를 기반으로 관리자 혹은 지정된 사용자가 AI 모델에 이런 문서는 기밀 문서다, 이런 문서는 외부 공유 가능 문서다 라고 인풋을 주게 됩니다. AI 모델은 사람의 인풋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은 보통 1, 2주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모델이 학습이 완료된 이후 사용자가 새로 작성하는 문서에도 실시간으로 AI에 의해 라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후 단계인 라벨에 따른 공유 제한까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AI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모델 학습 기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각 라벨 값별로 최소 100번 이상의 100번 이상의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밀, 내부 공유, 외부 공유 이렇게 3개의 라벨을 쓴다면 각 라벨당 적어도 100번씩 총 300번 이상의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벨 오션 수는 2개에서 4개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으면 AI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벨 학습 문서는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여야 좋습니다. 문서 내 글자 수가 또한 500자 이상인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위주의 파일이나 템플릿만 있는 빈 문서는 적절한 학습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기반으로 학습이 잘 수행되면 AI는 문서 내용을 정밀하게 분류하고 보안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리션, 즉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한 개요입니다. 이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플랜에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구글조차도 고객 여러분의 데이터를 읽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서버 측 암호화는 구글이 키를 보유하고 있어서 극단적인 시각에서는 구글에서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립션은 암 복호화 키를 전적으로 고객이 직접 관리합니다. 즉 구글도 외부 기관도 심지어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 콘솔을 통해서도 암호화된 파일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를 열람하려면 무조건 암호화 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특히 민감한 데이터, 예를 들어 계약서, 재무정보, 인사정보, 의료기록 등 외부 노출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문서에 외부 노출이 절대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정보에 적합합니다. 현재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의 일부 정보, 구글 맵 밑에 영상 데이터까지 암호화가 지원되고 있으며 드라이브의 일반 파일 업로드 시에도 암호화가 적용됩니다.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는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독립성을 구현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 기밀 업체와 같은 보안 규제가 까다로운 업종이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업체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제미나이, 즉 생성형 AI를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도입했을 때 데이터 보안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드릴 부분은 사용자의 프롬프트나 응답 결과는 절대 외부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개인이나 조직의 데이터 혹은 질문, 응답을 훈련이나 모델 개선에 절대 활용하지 않습니다. 제미나이 기능 실행 시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인프라 내에서 지메일, 독스 등과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컨텐츠만 접근하며 본인이 권한을 가진 정보에 대해서만 응답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최근 마케팅팀의 보고서를 요약해줘 라고 했을 때 이 사용자가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제미나이는 그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즉 기존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접근 제어 정책이 제미나이 기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프롬프트, 생성된 출력물, 그리고 텍스트 등은 모두 구글 워크스페이스 DLP 공유 정책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필요시 삭제하거나 내보내는 것도 전적으로 사용자 권한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제미나이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내부에 기존 보안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 구조이며 데이터는 고객 여러분 조직이 소유하고 제어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미나이가 기능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안 및 규정 준수 측면에서도 엔터프라이즈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미나이 for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제미나이는 다음과 같은 국제 인증을 모두 획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 미국 의료정보보호법 HIPAA, 그리고 정보보안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미국 연방정보용 보안기준과 같은 것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특히 ISO IC 42001 인증은 생성형 AI 관련 국제 인증 중에선 최초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경영 시스템 표준입니다. 2023년 말에 발표된 세계 최초의 AI 전용 ISO 인증으로 단순히 IT 시스템 보안 인증이 아니라 AI 개발, 운영, 통제, 거버넌스를 위한 전반을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미나이가 책임 있는 방식으로 AI를 설계, 개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건 기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감사 가능성과 법적 준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미나이는 이 부분까지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공유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보안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외부 공유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데요. 메가존에서는 이를 위해 애드온 기반의 공유 승인 프로세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메가존과 협력 관계에 있는 서드파티 업체를 통해 제공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문서를 외부 협력사와 공유하고자 할 경우에 문서 공유를 요청하면 자동으로 승인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승인 권한자에 의해 승인이 완료되면 사전에 지정된 일정 기간 동안만 공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모두 시스템에 의해 기록되며 관리자 혹은 승인자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공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만료 처리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사용자의 자율성과 시스템의 통제를 절묘하게 조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현업 사용자는 자유롭게 요청하고 보안팀은 위험을 통제하며 로그 기반의 감사도 가능합니다. 특히 규제가 엄격한 산업군, 예를 들어 금융, 의료, 공공기관 등에서 이런 프로세스 기반의 공유 정책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메가존은 이미 이 솔루션을 여러 고객에게 적용했으며 구글 워크스페이스 보안 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로 트러스트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단순한 협업 도구를 넘어서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별도 보안 솔루션 없이도 구글 워크스페이스 하나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며 생산성과 보안성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과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 플랫폼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